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으로 쓰레기 정치 집단 국회를 해산하고 대한민국을 제2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이 아주 기고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임명했습니다. 추미애를 왜 임명했느냐? 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적임자가 추미애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선거법도 이재명의 마음대로 치시면 그냥 개정이 됐습니다. 또 국회의장, 우리나라 권력서의 위 국회의장이 바로 4명이 민주당에서 그 출사표를 던졌다가 압력에 의해서 3명이 사의원하고 단독으로 추미애가 아마 오늘 민주당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지명할 거라고 합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이한테 보온하기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처지냐?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도 장악되지 못하고 국민의힘 자체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지지해주던 광화문 세력도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선 혁신회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이제 6월 1일부터 국회의원 당선된 31명 이 혁신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혁신회가 바로 완벽하게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1대 지난 국회에서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철험회라고 10명이 민주당을 흔들어댔습니다. 그 강성 철험회대로 국회가 끌려가다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논쟁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재명이 대장동은 다 덮여버리고 조국의 바로 아들, 자식 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윤 대통령 무능하고 윤 대통령은 바로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2년 동안에 윤 대통령이 외국 다니면서 많은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으로 지금 막 물가가 뛰고 이러던 것을 좀 잡아가지고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1분기에 성장률이 1.3% 늘어났고 수출도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이제 지금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덮어버리고 전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뒤집어 씌웠던 거짓말 얘기들이 전부 국민의 머릿속에 사실로 들어박히고 이재명이 10가지 죄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국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재판하는 판사들을 전부 특검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입법 독재, 국회 독재에다가 사법부 독재까지, 사법부도 마음대로 재판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도 안 주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을 무력화하는, 여러분들 예산은 대통령이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헌법 53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라고
이재명이가 지명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준다고는 그 돈을 다 나눠주겠다. 그게 13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408조를 얻어가지고 뿌린 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막 급등하고 있는 걸 윤 대통령 2년 동안에 완전히 그 금리 3.5% 올리고 모든 걸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찬물을 끼얹어서 13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짓는 빚이냐? 국민이 받아가고 국민이 진 빚, 세금 내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하고 조국이는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길밖에 없다. 적어도 이재명이는 현재 자기 죄가 다 누적이 되면은 중범죄죠.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 보수라는 인간들은 내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64명이 가담했으며 탄핵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19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만 등 돌리면 바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을 따라갈 거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단원을 따라갈 거냐, 단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윤 대통령이 선택을 않고 그 두 가지 혁명이냐 아니냐를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있다면 국민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국민을 직접 상대로 국회를 밀어쳐놓고 직접 정치를 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 아무 일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지금 무능 대통령을 몰아대고 검찰 독재로 몰아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무능한 국민의힘, 그 다음에 보수가 완전히 분열된 상황에서 그 지지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혁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혁명 못하면 광화문 태기 대력이 혁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저는 1960년대 4.19 혁명에 앞장섰던 세대입니다. 저도 앞장을 섰고요. 그때는 울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울분이 아니라 이기붕 국회의장이 자기가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이었고 대학생들 젊은이의 울분이었습니다. 그 혁명으로 바로 나라를 바로 세웠고 나라를 바로 세웠는데 그때도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인간들이 또 국민들이 혁명 그 어려운 시기에 1960년대 국민소득이 64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7,000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윤보선 대통령, 그때 장면씨 이런 인간들이 권력투쟁을 했습니다. 지가 정권 신파 구파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5.16 군사혁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로 5천년의 가나안 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목숨 아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혁명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보수가 하나로 묶일 겁니다. 그러기에는 보수를 하나로 묶일 수도 없고 묶여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조차 윤 대통령을 공격은 않지만 국민의힘 공격하고 또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짓 하면 바로 목을 칩니다. 김나훈 같은 인간을 복당시켰습니다. 복당. 누가? 이재명이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분통이 안 터지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20년대 1차 대전이 1918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독일이 망했습니다. 망한 뒤에 독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졌는데. 그 20년대 바로 민주당 같은 나치당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15년 뒤에 1935년 30년이 넘으니까 히틀러라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독재 정권이 수립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이 완전하게 폐허가 돼버렸죠. 황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재명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똑같이 독일처럼 2차 대전 망한 독일의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기업은 다 사라져버리고 국민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바로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먹고 파는 나라인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는 기업은 바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집단이다. 그래갖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지금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목 잡고 있는 인간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일당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이 법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요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용산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런데 밤을 지배하는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밤입니다. 밤.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 인간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둠의 나라가 되고 만다. 1960년대 그 신물나라는 가난한 세대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나치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민주당이 나치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히틀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될 보수들은 분열돼서 저희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바로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협치가 됩니까? 협치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나치당과 히틀러가 합쳐서 바로 독일을 패망시키 2차 대전을 이렇게 해서 지금 통진당 해산됐습니다. 이석기 당입니다. 통진당과 이재명이 연합해가지고 이재명을 성남시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이 또 이재명과 연합해가지고 경기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석기는 감옥에 갔고, 그때 국회의원이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 전부 다 통진당이 헌재에서 해산되면서 바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신이 지금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지금 이재명이가 그 진보당을 발판으로 해서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보당 출신들, 또 그 좌익의 핵심 세력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총련, 남총련,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재명을 감싸고 대한민국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바로 좌익 혁명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혁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은 아마 나라 안이 소용돌이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 윤 대통령은 보수를 하나로 끌어안고 모든 힘을 합해서 윤 대통령의 힘이 어려면 태극기 세력을 통해서 혁명을 단행해야 됩니다. 혁명 단행해서 바로 이 공산 쓰레기들, 정치 쓰레기들을 싹 쓸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지름길에 섰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세력들도 이전 투구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이용해서 무슨 돈벌이 하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나라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 챙기고 돈벌이 하기 위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수가 지금 진보한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보가 지금 35%밖에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35% 얻었습니다. 보수가 지금 국민의힘이 30% 얻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지 않은 65%의 대부분은 보수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진보들은 똘똘 뭉쳐서 다 투표를 했지만 보수라는 사람들은 투표도 않고 또 저희끼리 흩어져 갖고 쌈박질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보수 대표 딱 불러가지고 너희 하나로 가라. 나도 너희 힘이 묻겠다. 이렇게 가서 집토끼부터 단속해놓고 산토끼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 다 팽개서 뿔뿔이 저희끼리 쉽게 되면 등 돌리게 만들어 놓고 산토끼 잡아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보수 등 돌리고 산토끼 잡으러 갔다 바로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도 다 놓쳐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찐명이라고는 민영배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놈이죠. 검수완박법.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이 주는 검수완박법입니다. 그거 통과할 때 자기네들 숫자가 한 명이 모자라니까 그게 모자른 게 아니라 다른 당, 야당의 제3당에서 지지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가 탈당해가지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 법을 통과시키고 다시 들어온 인간이 민영배입니다. 인간도 아니죠. 쓰레기죠,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바로 전략위원장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민주당 전략위원장이 됐습니다. 협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바로 21대에서는 철험의 회원이 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바로 혁신의 회원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막을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앞에 나와서 싸워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를 특공으로 해서 숨통을 조이겠다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인간들은 살인까지 한 인간입니다. 또 거짓말, 내로남불, 가짜뉴스,
그거 그냥 막 생산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윤리 도덕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정의가 사라진 사회.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서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목숨 걸고 잡혀갈 생각하고 고발당할 생각하고 합니다만, 이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참 기가 막힌 게, 국회의장 후보로 나왔던 조정식이라는 이재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기자 질문에 너무 온스러운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단상 뛰어 올라가지고 국회의장 그 책상을 짓밟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신성한 그 국회의장의 책상에 올라서 발차기를 하는 인간이 국회의장, 사퇴는 했습니다만 후보로 나오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인간을 뭐라 했습니까? 국회의장은 중립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중립. 국회의장은 법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당에 소속해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탈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금 국회의장 지명받은 추미애도 중립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이 법을 짓밟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겁낼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35%였지만 요새 여론조사 보면 30%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혁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3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국회 독재를 하고 이재명이 지금 중범죄인 이재명이 전과사범 이재명이 지금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윤 대통령 탄핵해서 쫓아내겠다.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여행 가다 학생들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다 나왔습니다. 광화문 대기 세력도 2017년 11월, 12월,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10월부터인가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시켰습니다. 광화문에 모이기만 하면 뭐 됩니까? 광화문에 모든 태극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3개월간 태극기로 광화문을 막 싸서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인간들은 공구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동아라는 사람이 서대문구에서 당선돼 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사법부를 통제한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겠다는 얘기입니까?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나눠져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인데 이걸 다 짓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이 혁명을 하려 아주 적기고 혁명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혁명은 국민 저항권의 헌법에 보장됐습니다. 심지어 혁신의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김준혁이라는 인간이 있죠. 이대 총장이 이대 여학생들을 상납시켰다.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성폭력했다.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수원사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고발하려면 고발하십시오. 이런 인간을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 인간한테 특강해달라는 놈이 있습니다. 특강해달라는 놈. 사람을 죽인, 남총련의 사람을 죽인 놈이 바로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양문석이가 바로 자기 딸 17살 먹은 18살인가 고등학생 딸을 이름으로 12억 빌려갖고 부동산 투기 했는데 멋지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혁신회에서. 혁신의 30은 이런 놈들이 보인 집단입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재명이 지명하는 겁니다.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들 A4 용지 10장 써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그런데 윤 대통령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민영배가 협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서 혁명을 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다가 탄핵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태기 세력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4분 5열된 태기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서 광화문을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모여서 바로 민주당 해산을 외치는 혁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지키느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도덕이 파괴되는 민주당을 그대로 두느냐, 이게 국민들이 선택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바로 국민혁명을 할 거냐, 윤 대통령이 선택해서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쓰레기 정치인을 다 쓸어내는 혁명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자. 깨어나지 않으면 1960년대 그 고통, 가난의 고통 속으로 다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영국의 경제 전문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동안 좌익 정치에서 퍼주기 정치로 계속해서 망해가다가 작년에 바로 보수 대통령이 당선돼서 단칼에 쳤습니다. 뭘 쳤느냐? 바로 포퓰리즘을 쳐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았습니다. 10년간 폭등하던 1년에 70%, 80% 뛰던 물가가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우리 자녀들이 외국으로 가서 품팔하게 몸팔러 다니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걸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혁명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타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성원과 후원과 지원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